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웅국 씨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소속사 드리데닷컴 명의로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A씨와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했었고 나는 아예 골아 떨어져서 그때 성관계 맺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또 A씨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 설계사였다. 금전 거래를 할 사이가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억대의 돈까지 요구해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완전히 이거는 계획된 접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종우 실장님. 네네. 성폭행한 것도 사실이 아닐 뿐더러 네네. 이 여성분이 원래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다. 이렇게 반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초면에 억대의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다 해서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주장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성의 입장에서는 술을 먹다가 깨보니까 호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김웅국 씨는 아닙니다. 김웅국 씨는 호텔 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도리어 쉽게 지금 좀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사람이 술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정인들이 증인이 다 있고 많은 거네요. 증인이 많을 수가 있고 이쪽은 사실은 증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증인들과 증언 2년 전 사건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양쪽에서 입증할 수 있는 양측 증언대로라면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도리어 쉽게 또 증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설계사인데 뭐 미술하는 사람, 미대 교수라 속였다라고 하면서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그 증언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려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다른 불순한 어떤 동기,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의 어떤 직업도 거짓말로 얘기했다라고 김웅국 씨는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 여성은 아니다, 나는 미대 교수라고 얘기한 사실 없고 보험 설계사라는 걸 다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문자나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신저가 남아있다면 이 부분도 쉽게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미술 교수라고 하면서 초상화도 그려주고 무슨 선물도 줬다라고 지금 김웅국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첫 만남 이후에는 뭐 연락이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 연락한 과정들을 보면 직업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호칭만 들어도 교수님이라고 하는지 누구 씨라고 하는지 그것만 듣더라도 직업을 속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투 사태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대응법이 있는데 김웅국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반박을 했고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또 공세까지 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함을 더 피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양상은 세 가지입니다. 전면 부인, 법적 대응하겠다. 지금 김웅국 씨가 바로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좀 침묵을 끌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는 듯 했는데 뭐 이제 복수의 폭로자가 나오거나 증거가 일부 공개되면 바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애초에 바로 잘못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조재현 씨의 경우에는 빠르게 시인하고 뭐 이 일도 그만두고 또 교수직도 사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또 DMZ 뭐 다큐 영화제 집행위원장도 내려놓고 그래서 빨리 숙였지만 결국은 이제 뭐 그렇다고 사그러지진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안희정 전 지사는 바로 인정하고 그날 밤으로 지사직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칩거하다가 이제 셀프 출두한 경우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가장 강한 부인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지금 김웅국 씨는 이번 주 내라도 내일까지라도 빨리 고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두 사람 다 물증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문자 메시지 혹은 메신저 또 그 외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정황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중에는 가장 가까워요. 시간이. 먼 과거가 아니에요. 공소시효에 딱 걸려 있습니다. 성희롱도 아니고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양자가 다 맞고소를 하든지 해서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 어떤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여기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일 예. 뿐이거든요. 위험하거든요.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은국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조만간 내가 문자를 공개할 수도 있다. 거기 보면 얼마나 이 여인이 예. 좀 이제 무리한 이 돈 요구를 했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여성 쪽에서도 공개할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문자는 공개했잖아요. 네, 일부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빨리 다 그럼 공론화하고 예. 그리고 이제 법적 절차에 맡기는 것이 가장 깨끗한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양쪽 다 사실은 또 개인적인 칩을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 김은국 씨가 전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니까 피해 주장하는 여성 A씨도 발끈했습니다. 네. 피해 주장하는 여성 A씨 오늘 언론에서 어떤 입장 밝혔는지 함께 보시죠. 김은국 씨 공식 입장 보니까 진짜 황당하다. 너무 화난다. 맞고소하겠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호텔 CCTV 돌려보라고 하고 싶다. 복도에 분명 남아있을 것이다 하면서요. 자기 손목을 잡고 막 끌고 들어간 게 분명히 CCTV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은국 씨 주장대로 미대 교수라고 칭한 적도 없고 보험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성폭행 문제에 대해 사과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구체적 금액은 얘기를 안 했고 받을 마음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건데요. 여성 쪽에서는 호텔로 손목 잡고 끌고 갔고 난 성폭행 당했다는 거고요. 김은국 씨는 술이 취해 성관계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정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은 미대 교수라고 한 적이 없고 돈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김은국 씨 측에서는 미대 교수라고 접근했고 돈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건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미대 교수라고 했다. 미대 교수라고 한 적이 없다. 네. 어떻게 이게 엇갈릴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처음에 이제 그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미대 교수라고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김은국 씨의 이야기고 지금 손정희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김은국 씨가 이 사람이 이 피해 여성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직업을 속이면서까지 이야기함으로 전체적인 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사실 뭐 피해자 여성의 말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 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성폭행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라서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퉈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 여성한테도 사실 다시 묻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죠. 한 번 피해를 당했는데 또다시 2차 피해를 한 달 내에 당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피해를 당한 여성이 연락이 와서 갔는데 또다시 술을 먹고 만취해서 깨보니까 호텔이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또 피해 여성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그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뭐 그 피해를 호소한다든지 여성단체나 혹은 경찰에 그러지 않고 전화가 왔을 때 또 다시 나가서 만나서 또 다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 이것이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 입장이라면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의 어떤 공연의 뒷부리를 호텔에서 했다. 호텔 방에서 했는데 호텔 방에서 자기가 만취해서 누워 있었다. 그런 어떤 해명도 사실 좀 부적절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양쪽의 어떤 부분 다 사실 부적절한 부분이 좀 보인다는 것이죠. 이종무 실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 달 내에 피해를 당했는데 왜 또 만났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 부분은 피해자 입장이 만약에 피해 사실이 피해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피해자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함부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왜 저항하지 못했니? 왜 또 그 자리에 나갔니? 근데 우리 실무상으로는 이런 범죄 피해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범죄를 피해를 당하고도 또 같은 유인에 빠져서 또 피해를 당한다거나 특히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사실 안희정 지사 사건도 2번, 3번 피해자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 관계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랑 쉽게 끊을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인적 유대 관계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번의 피해지만 두 번은 그러지 않겠지 그런 마음에 또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 상황 어떤 당혹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공방이 벌어질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요구했다고 이제 김은국 씨가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이 피해 여성은 그것을 갖다가 성폭행 그 피해를 보상을 하고 하는데 너무 이제 천연덕스럽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얘기는 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여성도 돈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했다. 액수를 이야기한 바도 없고 그 돈을 받을 마음도 아니었다. 근데 이건 좀 주관적이라서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과하라고 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여성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얘기 정도를 했을 거예요. 돈으로 보상하세요라고 했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걸 뭐 돈으로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본인도 이제 일단 가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은국 씨는 워낙 완강하게 성적인 범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오히려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해서 당시에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여성의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이것도 좀 경찰에 가면 조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관이 분명히 물어볼 텐데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필름이 끊어졌는데 눈을 떠보니 호텔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런 이제 진술이에요. 두 번째는 이 화가 나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 호텔 CCTV를 봐라. 복도에서 내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을 것이다. 그럼 본인이 그 복도에서 끌려 들어가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첫 번째는 눈을 떠보니 호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미묘한 진술의 차이들이 지금 일부 보이거든요. 세 번, 네 번 거듭 이야기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대목에서 조금 더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나 메신저들이 더 많이 공개가 된다면 조금은 뉘앙스를 가지고 어느 쪽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릴지도 곧 밝혀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것을 여론재판에 맡기지 말고 법적 절차에 맡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 변호사님, 이 부분이요. 돈 요구한 부분, 여성분은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뭐 사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라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이것은 예를 들어 법정 공방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피해자한테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돈으로라도 보상하라는 단어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전제를 두고 돈을 요구했다라고 정의가 되면 피해자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면서 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김은국 씨 측에서는 어떤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 소송 비용을 나한테 달라는 취지로 1억 얼마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진정어린 사과가 없으니까 돈으로라도 보상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구체적인 액수도 얘기 안 했고 억대를 요구한 적도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받을 마음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 돈을 요구한 것이 구두로 대면해서 했다면 증거는 또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일부가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정황을 추론할 수 있는 증거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폭력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게 부당한 건 아닙니다.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력의 피해자도 합의금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합의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는 공식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많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성관계 자체가 없었는데 성관계든 성폭력을 빌미로 어떤 돈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돈을 요구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그런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금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다른 게 이제 풀리겠군요. 김은국 씨가 워낙에 좀 예능을 통해서 웃음을 주고 시청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던 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또 실망했다 이런 분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김은국 씨는 지금까지 뭐 이번에 가족에게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밝히기도 했지만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 YTN에 출연해서도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요. 잠시 좀 들어보시죠.
지금 기러기 아빠 생활하신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7년째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큰애 대학을 들어갔고요. 딸내미는 이제 10살 됐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금 우리 집사람 세 식구가 사는데, 이게 대학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여보 사랑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쓸쓸하네. 잠도 안 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가족에게 이제 영상 편지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저도 이제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참 애틋했던 분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했는데 이런 게 불거지니까 상당히 좀 더 안타까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김은국 씨가 사실은 그 예능이라든지 혹은 뭐 쇼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서 자신을 낮춰가면서 예. 웃음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김은국 씨의 인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 대해서 끈끈한 어떤 정을 보였기 예. 때문에 그것이 시너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원래 가정에 대해서 끈끈한데 가족을 벌어먹기 위해서 저렇게 웃음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더 많은 환호가 갔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도 사실 또 이렇게 그 반포에 딸과 아내가 살고 자기와 아들은 김포에 살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기러기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작년에도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예. 뭐 조민기 씨도 그렇고, 뭐 김은국 씨는 아직은 뭐 예. 모릅니다.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되죠.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되지만 지금 시청자들이나 홍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놀랬던 건 주로 어떻게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도리어 이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더 충격이 큰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충격도 네. 받고 무엇보다 사실 여부를 빨리 밝히는 게 공인으로서의 맞습니다. 책임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미투가 참 좋은 운동인데 네네. 미투의 경계선을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맞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좀 확실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경계를 자로잰 듯이 자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스펙트럼이 막 복잡한 겁니다. 어찌 보면 남녀 관계는 지금 다 미투 안에 그냥 던져지고 있어요. 엄밀하게 보면 정치적 타격은 굉장히 크지만 안희정 전 지사는 미투가 명확하죠. 그렇죠. 이 어떤 권력 관계에 의한 이제 부하 직원이 나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을 폭로한 거니까 이게 가장 이 전형적인 미투입니다. 사실관계는 역시 법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셀프 출두를 해서도 안희정 전 지사는 부인한 것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자신들의 가족에게 가장 미안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바로 그 절친이면서 충남지사를 거의 따놓은 생각했던 박수현 전 대변인 경우에 지금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만 이 경우는 미투의 범주는 아니에요. 불륜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투의 경계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김은국 씨 경우는 어떨까요? 김은국 씨 경우는 경계선에 있죠. 지금. 경계선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은 성폭행이다. 성폭행으로 기울어지면 이건 미투예요. 근데 이게 성폭행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합의된 성관계거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무고하게 이 미투로 마치 오인되는 것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국 씨 주장처럼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되면 이건 미투가 오용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데 우리는 모두 함께 미투의 본질과 중심을 생각하면서 가면 미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되거든요. 남녀 관계에 이제 잘못됐던 관행들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이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조금 진득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경계선에 있다는 건 다소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용기 내서 자신의 어떤 일반인이 자신이 어떤 방송 매체에 나와서 자신이 어떤 피해를 폭로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 무고나 명예훼손까지 감당하면서 나올 여성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여라도 10명 중에 1명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무고한 남성의 피해자가 있는 것은 또한 온당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사람 말만 믿고 어떤 사실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의 폭로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법적으로 사법 절차 하에서 진실이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용기를 지지해줘야 될 거다라는 거고 실제로 받을 마음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 돈을 요구한 것이 구두로 대면해서 했다면 증거는 또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일부가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정황을 추론할 수 있는 증거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폭력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게 부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력의 피해자도 합의금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합의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는 공식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많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성관계 자체가 없었는데 성관계든 성폭력을 빌미로 어떤 돈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돈을 요구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그런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금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다른 게 이제 풀리겠군요. 김은국 씨가 워낙에 좀 예능을 통해서 웃음을 주고 시청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던 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또 실망했다 이런 분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김은국 씨는 지금까지 뭐 이번에 가족에게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밝히기도 했지만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 YTN에 출연해서도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요. 잠시 좀 들어보시죠. 지금 기러기 아빠 생활하신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7년째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큰애 대학을 들어갔고요. 딸내미는 이제 10살 됐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금 우리 집사람 세 식구가 사는데, 이게 대학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여보 사랑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쓸쓸하네. 잠도 안 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가족에게 이제 영상 편지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저도 이제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참 애틋했던 분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했는데 이런 게 불거지니까 상당히 좀 더 안타까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은국 씨가 사실은 그 예능이라든지 혹은 뭐 쇼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서 자신을 낮춰가면서 웃음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김은국 씨의 인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 대해서 끈끈한 어떤 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시너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원래 가정에 대해서 끈끈한데 가족을 벌어먹기 위해서 저렇게 웃음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더 많은 환호가 갔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도 사실 또 이렇게 그 반포에 딸과 아내가 살고 자기와 아들은 김포에 살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기러기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작년에도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뭐 조민기 씨도 그렇고 뭐 김은국 씨는 아직은 뭐 모릅니다.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되죠.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되지만 지금 시청자들이나 홍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놀랬던 건 주로 어떻게 그렇게 가정에 대해 마음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건데요. 여성 쪽에서는 호텔로 손목 잡고 끌고 갔고 난 성폭행 당했다는 거고요. 김은국 씨는 술이 취해 성관계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정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은 미대 교수라고 한 적이 없고 돈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김은국 씨 측에서는 미대 교수라고 접근했고 돈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건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미대 교수라고 했다. 미대 교수라고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이게 엇갈릴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처음에 이제 그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미대 교수라고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김은국 씨의 뭐 이야기고 지금 송정희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김은국 씨가 이 사람이 이 피해 여성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직업을 속이면서까지 이야기함으로 전체적인 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사실 뭐 피해자 여성의 말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 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성폭행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라서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퉈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 여성한테도 사실 다시 묻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죠. 한 번 피해를 당했는데 또다시 2차 피해를 한 달 내에 당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피해를 당한 여성이 연락이 와서 갔는데 또다시 술을 먹고 만취해서 깨보니까 호텔이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또 피해 여성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그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뭐 그 피해를 호소한다든지 여성단체나 혹은 경찰에 그러지 않고 전화가 왔을 때 또 다시 나가서 만나서 또 다시 만취할
날 정도로 술을 마셨다. 이것이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 입장이라면 김웅국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의 어떤 공연의 뒷풀이를 호텔에서 했다. 호텔 방에서 했는데 호텔 방에서 자기가 만취해서 누워 있었다. 그런 어떤 해명도 사실 좀 부적절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양쪽의 어떤 부분 다 사실 부적절한 부분이 좀 보인다는 것이죠. 이종걸 실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 달 내에 피해를 당했는데 왜 또 만났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 부분은 피해자 입장이 만약에 피해 사실이 피해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피해자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함부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왜 저항하지 못했니? 왜 또 그 자리에 나갔니? 근데 우리 실무상으로는 이런 범죄 피해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범죄를 피해를 당하고도 또 같은 유인에 빠져서 또 피해를 당한다거나 특히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사실 안희정 지사 사건도 2번, 3번 피해자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 관계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랑 쉽게 끊을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인적 유대관계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번의 피해지만 2번은 그러지 않겠지 그런 마음에 또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 상황 어떤 당혹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그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또 공세까지 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함을 더 피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양상은 3가지입니다. 전면 부인, 법적 대응하겠다. 지금 김웅국 씨가 바로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좀 침묵을 끌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는 듯 했는데 뭐 이제 복수의 폭로자가 나오거나 증거가 일부 공개되면 바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애초에 바로 잘못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조재현 씨의 경우에는 빠르게 시인하고 뭐 이 일도 그만두고 또 교수직도 사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또 DMZ 뭐 다큐 영화제 집행위원장도 내려놓고 빨리 숙였지만 결국은 이제 뭐 그렇다고 사그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안희정 전 지사는 바로 인정하고 그날 밤으로 지사직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칩거하다가 이제 셀프 출두한 경우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가장 강한 부인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지금 김웅국 씨는 이번 주 내라도 내일까지라도 빨리 고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2사람 다 물증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문자 메시지 혹은 메신저 또 그 외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정황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중에는 가장 가까워요. 시간이. 먼 과거가 아니에요. 공소시효에 딱 걸려 있습니다. 성희롱도 아니고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양자가 다 맞고소를 하든지 해서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 어떤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여기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거든요. 위험하거든요.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웅국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조만간 내가 문자를 공개할 수도 있다. 거기 보면 얼마나 이 여인이 좀 이제 무리한 돈 요구를 했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여성 쪽에서도 공개할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문자는 공개했잖아요. 네, 일부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빨리 다 그럼 공론화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 절차에 맡기는 것이 가장 깨끗한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양쪽 다 사실은 또 개인적인 칩을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김웅국 씨가 전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니까 피해 주장하는 여성 A씨도 발끈했습니다. 피해 주장하는 여성 A씨 오늘 언론에서 어떤 입장 밝혔는지 함께 보시죠. 김웅국 씨 공식 입장 보니까 진짜 황당하다. 너무 화난다. 맞고소하겠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호텔 CCTV 돌려보라고 하고 싶다. 복도에 분명 남아있을 것이다 하면서요. 자기 손목을 잡고 막 끌고 들어간 게 분명히 CCTV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웅국 씨 주장대로 미대 교수라고 칭한 적도 없고 보험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성폭행 문제에 대해 사과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구체적 금액은 얘기를 안 했고
받을 그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공방이 벌어질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요구했다고 이제 김은국 씨가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이 피해 여성은 그것을 갖다가 성폭행 그 피해를 보상을 하고 하는데 너무 이제 천연덕스럽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얘기는 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여성도 돈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했다. 액수를 이야기한 바도 없고 그 돈을 받을 마음도 아니었다. 근데 이건 좀 주관적이라서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과하라고 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여성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얘기 정도를 했을 거예요. 돈으로 보상하세요라고 했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걸 뭐 돈으로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던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본인도 이제 일단 가족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은국 씨는 워낙 완강하게 성적인 범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오히려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해서 당시에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여성의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이것도 좀 경찰에 가면 조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관이 분명히 물어볼 텐데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필름이 끊어졌는데 눈을 떠보니 호텔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런 이제 진술이에요. 두 번째는 이 화가 나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 호텔 CCTV를 봐라. 복도에서 내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을 것이다. 그럼 본인이 그 복도에서 끌려 들어가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첫 번째는 눈을 떠보니 호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미묘한 진술의 차이들이 지금 일부 보이거든요. 세 번, 네 번 거듭 이야기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대목에서 조금 더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나 메신저들이 더 많이 공개가 된다면 조금은 뉘앙스를 가지고 어느 쪽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릴지도 곧 밝혀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것을 여론재판에 맡기지 말고 법적 절차에 맡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 변호사님, 이 부분이요. 돈 요구한 부분, 여성분은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뭐 사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라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이것은 예를 들어 법정 공방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피해자한테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돈으로라도 보상하라는 단어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전제를 두고 돈을 요구했다라고 정의가 되면 피해자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면서 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김은국 씨 측에서는 어떤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 소송 비용을 나한테 달라는 취지로 1억 얼마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진정어린 사과가 없으니까 돈으로라도 보상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구체적인 액수도 얘기 안 했고 억대를 요구한 적도 없고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은국 씨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소속사 드리데닷컴 명의로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A씨와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했었고 나는 아예 골아 떨어져서 그때 성관계 맺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또 A씨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 설계사였다. 금전 거래를 할 사이가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억대의 돈까지 요구해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완전히 이거는 계획된 접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종우 실장님. 네네. 성폭행한 것도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이 여성분이 원래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다. 이렇게 반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면에 억대의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다 해서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주장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성의 입장에서는 술을 먹다가 깨보니까 호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김은국 씨는 아닙니다. 김은국 씨는 호텔 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도리어 쉽게 지금 좀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사람이 술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정인들이 증인이 다 있고 많은 거네요. 증인이 많을 수가 있고 이쪽은 사실은 증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증인들과 증언 2년 전 사건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양쪽에서 입증할 수 있는 양측 증언대로라면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도리어 쉽게 또 증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설계사인데 뭐 미술하는 사람 미대 교수라 속였다라고 하면서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그 증언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려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다른 불순한 어떤 동기,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의 어떤 직업도 거짓말로 얘기했다라고 김은국 씨는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 여성은 아니다, 나는 미대 교수라고 얘기하는 사실 없고 보험 설계사라는 걸 다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문자나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신저가 남아있다면 이 부분도 쉽게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미술 교수라고 하면서 초상화도 그려주고 무슨 선물도 줬다라고 지금 김은국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첫 만남 이후에는 뭐 연락이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 연락한 과정들을 보면 직업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호칭만 들어도 교수님이라고 하는지 누구 씨라고 하는지 그것만 듣더라도 직업을 속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투 사태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대응법이 있는데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반박을 했고 부인을 했고요.